네, 서울구치소 연결해서 또 그곳 현재 상황도 짚어봤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준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막 오후 5시를 넘은 시간인데요. 예. 지금 체포영장 윤 대통령에게 대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시한이 4시간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1시 05분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 오후 9시 5분이 되면 지난번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효는 시한은 끝나게 됩니다. 만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예. 아마도 그 전에 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다시 말해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고 발부받는 것보다는 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넘어갈 것이다. 네, 그렇죠. 지금 예. 구속영장이 이르면 오늘 오전 중에도 청구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일단 그렇죠. 오전은 지났고요. 예. 그리고 오후에도 지금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준비가 마무리 단계다 이런 얘기를 기자들한테 했었는데 그렇군요. 지금 생각보다는 좀 늦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금 거의 임박해 있는데 이렇게 임박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네, 일단 지금 과천 정부청사에 공수처가 있거든요. 예. 공수처에서 서울 서부지방법원까지는 한 20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꽤 거리가 좀 있네요. 네, 그리고 금요일이고 이제 퇴근 시간이고 이러면 차가 더 막힐 수도 있는데 그렇죠. 뭐 한 시간 정도는 넘게 걸리는 상황이라서 예. 아직 지금 공수처에서 출발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인편으로 가서 전달하고 네. 청구를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영장 청구 소식이 곧 들려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 청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 이제 원래는 그 체포영장을 집행한 시간이 그제 오전 10시 33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48시간을 따지면 예. 원래 오늘 오전 10시 10시 33분에 예. 영장 시한이 끝나는 거였는데 예. 조금 전에 그 기자 중계를 통해 보셨겠지만 그 체포 적부심이 이제 기각이 되면서 그렇죠. 이제 체포 적부심이 진행되는 기간 뭐 구체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다시 돌려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 시간이 이번에는 한 10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예. 한 9시간 반 정도요. 그래서 그 시간이 48시간에 더해지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 시간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오전 10시 33분이었던 체포영장 시한이 오늘 오후 9시 5분까지로 일단 늦춰졌는데 그렇죠. 어쨌든 현재까지는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준희 기자가 언급한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준비를 마쳤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기자들한테도 전달이 됐던 것 같은데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제 피의자를 불러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이제 피의자와 그리고 수사기관을 양쪽을 불러서 이제 판사가 얘기를 듣게 됩니다. 예. 이제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이제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서울 서부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 근데 또 만약에 오늘 청구가 되면 이제 내일 심사가 이루어질 때는 이제 또 주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장 전담 판사가 할지 아니면 뭐 별도의 다른 판사가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예. 이제 판사가 구속영장을 이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심사하는 것이 이제 오늘 오후에 통상 이제 그 일과 중에 영장이 청구가 되면 통상 다음 날 오전에 그 심사 기일을 잡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일과 시간이 지금 1시간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조금 늦은 시간에 청구가 된다. 그러면 내일 오전에 심사가 잡힐 수도 있고 아니면 오후에 심사가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돼서 영장 심사가 진행이 되고요. 이게 뭐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은 심야나 야간에 뭐 이런 실질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심사를 하는 것, 그러니까 예. 심사를 한다는 게 피해자와 이제 수사기관 뭐 통상 검사죠. 불러서 얘기를 들은 다음에 또 판사가 고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심사라는 것은 이제 심사를 하는 그 불러서 들어보는 시간, 그 시간은 사실 얼마 안 걸리고요. 예. 그 뒤에 이제 판사가 영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검토하는 그 시간까지가 통상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오전에 영장 심사가 이루어지면 주요 사건의 경우 그날 밤 아니면 거의 자정쯤에 발부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뭐 아직 청구는 안 됐습니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구속영장 청구 심사 그리고 영장에 대한 심사이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상당 시간 그 심사를 하거나 어쨌든 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예. 오늘 저녁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내일 오전, 이르면 내일 오전에 구속영장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늦어도 내일 모레, 그러니까 일요일 오전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스튜디오에 김성훈 변호사께 또 나와 계시니까 같이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이준희 기자와 함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그 이후 절차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르면 바로 내일 오전에 심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발부와 관련된 가능성 여부가 역시 또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는 구속영장의 상당성과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 두 가지를 요건으로 합니다. 예. 상당성이라는 거는 죄를 범하였다는 점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즉 소위 말해서 그 해당되는 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얼마나 증거들을 바탕으로 한 소명이 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구속의 필요성은 도망할 염려. 또 도주 우려. 그렇죠. 도주 우려든지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법문에는 이제 도망할 염려라고 해서 크게 이제 그거를 줄여가지고 도주 우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군요. 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구속의 상당성과 관련돼서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는 공범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들입니다. 예. 결국은 해당되는 사건 범죄를 공범으로서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여러 차례 발부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물론 영장 발부 판사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수사 결과 그 범죄에 대한 상당한 증거들이 수집됐다고 볼 수가 있고 예.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김용현 전 국가장관을 포함한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구속의 상당성의 부분들이 상당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래서 사실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구속의 필요성입니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에 관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의 범죄 혹은 나머지 범죄 중에서 높은 그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가진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는 여기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작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즉 기존의 남은 공범들이나 혹은 관련한 사람들의 진술 및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그 증거에 대해서 왜곡할 만한 어떤 지위와 영향력이 있다고 한다면 증거인멸의 우려와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도주의 우려와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확실한 신분이 있는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가 적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좀 특이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피의자의 변호인 측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내란 혐의 자체가 부당하고 특히나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여기서 우리가 도주 정확하게는 법문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한자어를 순화하고 있어서요. 거기에 대한 법적 정의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도망이라는 거는요. 형사 절차를 일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 회피하고 그래서 형사사법적인 절차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도망이라고 합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배를 타고 해외를 밀항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도망, 도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핵심은 배를 타고 밀항한다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의 수사 그리고 재판의 진행들을 저항하거나 그걸 못하도록 이제 소위 망하는 것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도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지금 그 피의자 측의 태도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시사점이 있는데요. 그렇군요. 결론적으로는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의 집행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물리적인 저항을 한 사례가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석방을 해가지고 불구속 상태라고 했을 때 정상적으로 수사 절차에 협력을 하고 수사와 재판이라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절차에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저항하고 거기에 그것을 못하도록 계속 물리적으로 어서 회피할 것인가를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안에 있어서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묵비권을 행사한다든지 체포 상태에서 현재 집행되는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조차도 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이 실질 심사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진술을 거부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예. 결론적으로는 불구속 상태라도
정상적인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것인가? 딱 이 질문입니다. 그렇군요. 예, 불구속 상태였을 때 수사를 진행하는 게 지금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예. 지금까지 이제 수사가 지금 주요 공범들에 대한 수사들은 이미 기소까지 이루어진 상태인데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는 내란죄 우두머리 피의자에 대해서는 예. 제대로 된 수사가 못 이루어졌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또 이제 실무적으로는 혐의의 중대성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법정형이 굉장히 높은 범죄의 혐의자인 경우에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요.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는 형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예. 이 범죄의 상당성이 인정이 되는데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이 안 되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이준희 기자와도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원 변호사께서 언급하셨던 이 발부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네. 조목조목 정리를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 입장 발표가 있습니다. 특히 석동현 변호사가 계속해서 발언하고 있는 내용들이 네. 좀 있어요. 네. 조금 전에 이제 한 2시 30분경인데요. 예,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그 서울구치소, 이제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지금 윤 대통령이 그 구금이 돼 있는데 그 접견을 하고 나와서 이제 기자들에게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예, 이제 윤 대통령이 체포의 부정적인 여파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 이제 자신이 체포된 것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여파를 많이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체포를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은 안에서 잘 계신다. 이런 말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영장실질심사에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할 거냐. 이게 사실은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영장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느냐. 예. 지금 상태에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고 어쨌든 윤 대통령이 출석하는 것과 별개로 변호인들이 사건의 본체와 구속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변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병 구속에 대해 이제 구속영장의 발부를 전제로 하는 거죠. 신병 구속에 대해 이제 현직 국가원수를 구속한다는 게 이제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뭐 구속의 상당성에 대해서 다투겠다. 그리고 이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 구속영장은 긴 시간 어쨌든 구금하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법원이 이제 종합적이고 뭐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걸로 뭐 기대한다. 이런 바람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성원 변호사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계속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서 변호사님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영장 실질 심사에 피의자가 출석을 하는 거는요. 예. 피의자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자신의 말해 권리를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출석하는 것이 옳다. 네, 원칙적으로는 이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예. 본인을 위해서 마련된 절차이기 때문에 본인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예. 물론 이제 여전실질심사에 출석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는 시정의 심사를 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피의자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대부분은 출석을 합니다. 예. 다만 지금 이제 그러면 출석을 할지 안 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출석을 할 가능성과 하지 않을 가능성 두 가지 그리고 할 가능성과 갖지 않았을 경우에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내란죄 혐의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수사 자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헌법적인 형법적인 처벌과 재판과 비난 전체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을 하면서 자신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출석을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까? 예. 예. 다만 이제 출석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기존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 자체가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 전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강하게 항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의 발부 여부라는 거는 이 사람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의심할 만한 증거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는지와 무엇보다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이고요. 이것을 질문으로 정리하면은 지금 석방을 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하고 재판이 진행됐을 때 정상적으로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될 것인가 아닌가가 결국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혐의 사실을 공범들이 대거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강하게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 혐의 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 자체를 완전히 부인할 뿐만 아니라 수사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협조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영장 발부에 있어서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거를 예. 추석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오히려 더 발부에 부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피의자 입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영장 실질 심사에 이 피의자가 출석을 하는 것이 유리한 건 사실이나 맞습니다. 출석을 했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부인할수록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수사 절차 자체에 대해서 불법이다 혹은 자기는 응하지 않겠다 예. 계속 그런 입장을 밝힌다면은 그러면 다시 한번 관저로 돌아간다면은 수사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어렵다. 것을 확신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성과 필요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필요성 중에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는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상당성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또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다른 입장 발표를 계속해서 하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동시에 인정돼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만 인정돼도 발부가 되는 겁니까? 네, 소위 말해서 둘 다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즉 그렇군요. 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엔드고요. 예. 그리고 나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 두 예. 가지가 다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성에 대해서는 결국은 공범들에 대한 구속 기소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걸 중심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결국- 말해 일종의 법원의 판례처럼 네. 앞서서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내란죄의 우두머리라는 거는 내란죄는 우두머리 없는 범죄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가 다 되었고 모두 빠짐없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까지 수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영장 담당 판사들이 봤을 때는 그 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의견들을 피력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런데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이제 발부를 안 할 가능성은 사실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은 공범들에서 영장이 다 발부된 상태에서 상당성을 강하게 다투는 것보다는 그 공범들과 다르게 지금 있는 지위를 봤을 때 필요성에 있어가지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로 집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언제가 될 것인지 그리고 발부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지 변호사님과 또 이야기를 더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네. 예. 네.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이게 서부지법에서 어쨌든 영장 청구가 이루어진다면, 예. 그러니까 서부지법에서 진행하는 영장 실질 심사다라는 것의 측면에서도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중앙지법에서 영장 청구가 이루어졌고 예. 중앙지법에서 이루어지는 영장 심사다. 그러면은 윤 대통령 측에서 나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서부지법에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논리가 좀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부지법은 관할권이 없다. 예. 그래서 심지어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가지고 중앙지법에 이게 맞는지 따져달라. 이렇게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했었죠. 정도였잖아요. 예. 그런데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니 여기 와서 심사를 받으시오 했을 때 이걸 응한다. 예.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불법이다, 관할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이 조금 무색해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점을 또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구속 기소가 되면은 굉장히 상당 기간 그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공범도 10명이나 구속 기소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지금 공범들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구속의 어떤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어떻게든 또 자기가 방어권을 행사해서 그래야만 구속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또 낮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서부지법이 관할권이 없다고 했던 자신들의 그 주장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못 나가게 되는 그런 또 상황도 있는 굉장히 좀 자기들이 그 해왔던 주장에 어떻게 보면 또 발목이 잡히는 예.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좀 같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가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호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준희 기자가 언급한 것대로 그 사유 때문에라도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참여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지금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정상적인 경우에는 보통 영장실질심사는 당연히 참석을 합니다. 예. 좀 요즘에 하도 정상적인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도 논란을 벌이는 건데요. 예. 결론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를 위해서 출석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값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 재판, 뭐 절차 전반에 대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비토,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이제 이 내용을 가를 핵심적인 쟁점을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만 줄여보자면은 결국 도망의 염려에 대한 해석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결국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변호인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국가 원수인데 행정부 수반인데 어디를 도망가겠냐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석동현 변호사 입장에서도 계속 그 부분이 언급이 됐고요. 네, 근데 도망이라는 것이 진짜로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어딘가로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들을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바로 국가 원수이자 대통령으로서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국가 원수이자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를 받기 때문에 경호 시설인 관저에 들어간 이상 거기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도 집행이 안 된다는 게 지금 변호인 쪽의 그동안의 계속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저희가 정리해보면 체포영장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수사 절차를 거부하는 사람을 수사 절차에 데려오기 위한 게 체포영장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잘 발부가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수사 절차에 협조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영장 발부도 쉽지 않은 경우지만 영장이 발부되는데 그 영장의 집행조차도 수주가 걸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봤기 때문에 이런 태도들을 계속했는데 나중에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과연 정상적으로 수사 절차가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재판부로서는 가질 수밖에 없고 예. 도주라는 것이 해외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지만은 대통령이란 지위를 이용해서 그 특권 속에서 다시 형사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또 받지 않는 그런 구조들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 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측 또 관련 변호사, 변호인단은 굉장히 좀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체포적부심이 기각됐을 시점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체포적부심이 기각이 되자마자 사실은 저희는 바로 어떤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예. 바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이제 새벽에 SNS를 통해서 입장을 냈는데 예. 거기서 사실 좀 눈여겨볼 표현이 이제 법원의 판단을 뭐 존중한다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 사실은 이 부분이 왜 인상적이었냐면 그동안 윤 대통령 측에서 뭐 검찰, 경찰, 뭐 공수처 할 거 없이 뭐 수사기관 할 거 없이 뭐 법원의 판단에 존중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지법에서 이번 그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렇지만 뭐 아쉽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체포적부심이 사실은 윤 대통령 측에서는 승부수로 던진 겁니다. 예. 이게 사실은 48시간이라는 그 체포영장 시한이 멈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자기가 그 멈춰 있는 시간만큼 더 구치소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체포영장에 대해서 적부심을 청구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했던 이유가 결국은 중앙지법을 어떤 식으로든 이 판에 어쨌든 끌어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도로 어쨌든 승부수를 던졌던 건데 다시 말해 체포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봤던 거예요. 체포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을 사실은 만약에 높게 봤다면 정말 윤 대통령 대리인단 뿐이었을 거예요. 예. 수많은 법조인들이 저희가 취재를 해봤을 때 일반적으로 체포영장 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도 굉장히 적지만 예. 이번 사안의 경우는 더군다나 왜냐하면 그 전에 서부지법에서 한 명만 이 체포영장의 그 정당성을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영장 청구를 2번 했기 때문에 2명의 서로 다른 영장 전담 판사가 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적합하다고 했고 예. 그리고 이의 신청이라는 사실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은 거의 처음 들어본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 그것마저도 또 다른 제3의 판사가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네. 얘기하면 서울 서부지법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컸던 것이고 중앙지법에서는 체포적부심이 인용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높았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나마 뭐 그런 어떤 기대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예. 어쨌든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2번이나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보자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어쨌든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체포적부심을 기각을 하면서 예.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어쨌든 더 이상
어떤 이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한 어떤 불법성을 어떤 부정당성을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거죠.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조사, 이 3일차 조사도 거부를 했습니다. 네, 이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어떤 이유라고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오늘 오전 10시에 소환 통보를 그 공수처에서 했는데 예. 어떤 별도의 뭐 못 나간다, 뭐 나간다 이런 얘기도 없이 그냥 10시에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어제 같은 경우도 원래는 오전 10시로 그 조사를 잡혀 하려고 있었는데. 하다가 예. 윤 대통령 측에서 2시로 미뤄달라고 해서 그렇죠. 그럼 2시로 하자고 했는데 이제 2시가 가까우니까 안 나타났고 못 나가겠다. 그리고 아예 안 나가겠다. 왜냐하면 난 할 얘기를 다 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그 출석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인정신문이라고 하죠. 이제 조사가 시작할 때 이름이 뭐냐, 주소가 어디냐. 이걸 물어보는데 그것마저도 그 답변을 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인정신문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예. 공수처 차장검사와 얘기를 할 때 이제 나는 계엄을 할 만해서 했다 뭐 이런 자기의 어떤 그 주장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뒤부터는 아예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안 했거든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그 구속영장 청구도 지금 아직 청구 소식이 안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사 거부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계속 조사 또 통보를 하고 그런 것이 실익이 있겠느냐 예.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실제로 오전에 공수처 관계자가 브리핑을 하면서 오후에 혹시 또 소환 통보를 할 계획이 있냐 그랬더니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체포영장 단계에서는 더 이상의 윤 대통령의 추가적인 소환은 있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이준희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볼수록 앞서서 김성원 변호사께서 이야기하셨던 대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그 다음 단계로 가면 갈수록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금 큰 틀에서 이 사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꾸 이제 뭐랄까요? 한두 가지 개별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사건 전체의 본질을 흐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예. 이 수사가 뭘 밝히려고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이 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법적인 처리와 절차들을 거치는 것이죠. 예.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회를 차단해라. 두 번째, 문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구체적으로 계엄 해제권이 있는 헌법상 헌법기관인 국회 활동들을 정지시키거나 물리력을 동원해서 억제하거나 차단하고자 했는가. 여기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들이 지금 다 나왔고 예. 관련돼서 중요 임무 종사자들은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따른 처벌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 일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이제 거리에 나와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시급히 밝히는 것이 수사이고 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절차들을 거치는 건데 수사 자체에 대해서 수사 자체를 나를 수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부하고 굉장히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들을 느리게 할수록 국가적인 손실은 굉장히 큽니다. 한 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떤 수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수사뿐만이 아니라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과정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지금 수사 자체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적인 절차, 자신의 행위에 대한 그 절차에 따른 결론적인 사법적인 처리,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신이 대권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태도들은 앞으로 영장의 발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판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발부에 있어서 중요한 요건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구속영장 청구, 그 절차, 그리고 발부 가능성, 그리고 계속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거부, 또 진술 거부와 관련해서 김성원 변호사 그리고 이준희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다음 뉴스부터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